네, 안녕하세요.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 금융중급부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있던 FOMC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올 정도로 강조가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당연히 이제 25bp 인상이 결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뭐 위험자산의 매수세도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24,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 잠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이 이룰지 아니면 최근 상승폭에 대한 좀 조정이 올지 아니면 또 하락세로 전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이제 가상자산 분석가님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비트코인이 그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까지 좀 받았던 좀 우려에 비해서는 네,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사실 시장에서는 그다지 이제 큰 호재거리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반등세의 원인은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은 올해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네. 신년에 접어들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네네. 뭐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네네. 이슈가 컸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슈가 이제 확산이 되고 좀 이제 시장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네. 사실 바로 이제 발표가 이제 연속적으로 됐던 네네. 뭐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가 네네. 뭐 CPI, PCE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도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특히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도 네네. 긍정적이 나왔어가지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신호를 딱 이제 신호탄을 이제 터트린 거는 CPI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걸 수치로 반증하는. 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나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좀 큰 반등세를 보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요즘에도 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커플링이 되거나 좀 같이 움직이는 좀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 당장 이제 비트코인의 다음 좀 움직임이나 방향성을 좀 예상을 해볼 때 결국에는 연준의 좀 스탠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지금 현 거시경제 상황을 매파적으로 보느냐, 뭐 비둘기파적으로 보느냐, 결국에 이제 좀 양갈래기로 좀 나뉘는 모양새이긴 한데 네. 연준이 현 거시경제를 이번에 FOMC에서 좀 얘기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방점을 좀 뒀다고 보세요?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매파성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뭐 물론 이번에 네.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 당시에는 네네.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어요. 뭐 암호화폐라든지 미증시가 네. 좀 반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즉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네네. 단어가 15번 정도 이상 네네. 언급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 시장은 그거에 집중을 한 거죠. 주목을 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언급할 정도면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 피봇이 된 거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인식을 하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네. 그 뒤에 이제 있었던 말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은 네. 없다.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네네. 그리고 두어 번의 추가 금리 인상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지금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거는 네네. 맞지만 네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지금 승리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요인 자체는 뭐 소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네. 물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서비스 부문이나 네네. 주택 관련 부분에는 네. 뭐 둔화되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있다라고 강세를 그렇게 보였다고. 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한 건 사실 이제 고용 관련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뭐 지수나 뭐 어쨌든 그런 관련한 기준들이 네, 세상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네. 매파성 발언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많았다.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그냥 네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듣고 네네. 싶은 대로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긍정적인 부분만 이제 네. 주목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화를 조금 된 것 같고, 네네. 근데 사실상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네네.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한 6% 정도 가능 되잖아요. 네네. 아직은 한참 멀었죠. 멀었다. 그래서 뭐 너무 막 지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들떠 있을 때 네네.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시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좀 지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고용 시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네네. 혹시 또 고용 시장 관련해서 좀
발표된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네. 주 후반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네.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네. 주말까지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거든요. 네. 뭐 엄청난 이제 언론사들에서 이제 기사화를 시키고 그랬던 이유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어요.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나 네. 증가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1969년 이후, 그러니까 네. 50몇 년 만에 최대치라고 이제 뭐 최저치라고 볼 수 있는 네. 낮은 수치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사실 이러한 고용시장 강세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금 상승을 이제 촉진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로 연결이 네, 또 네.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즉 이거에 대한 거는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엄청난 이 고용 강세는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또 직결되는 문제라고 또 시장이 인식을 해서 네. FOMC 회의 당시 이제 올렸던 이제 반등세를 이제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 모두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의 긴축 기조에 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는 좀 그간 이제 최근까지 보였던 비트코인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사실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 같은 걸 많이 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달러 인덱스 볼 때는 사실 왜 보냐면 비트코인이랑 이제 디커플링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 달러는 강달러 현상을 좀 보였나요, 사실? 네, 사실 이번에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에요. 네네. 달러 지수 엄청나게 네네. 반등을 했고요. 네네. 그에 대해서 이제 국채금리도 엄청나게 반등을 좀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네네. 이제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겹쳐서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 주 그러면 사실 일정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사실 저번 주에도 네. 뭐 FOMC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했는데요. FOMC 이후에 사실 FOMC 뭐 관련자분들, 뭐 위원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현 거시경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번 주 좀 거시경제 일정을 소개해 주시면서 네.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 주는 지금 오늘 촬영 일자가 이제 화요일 기준이니까 오늘 이제 호주 통화정책 회의, 그러니까 호주 금리 결정이 되었는데 한 25bp 정도로 인상이 됐고요.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것으로 좀 마무리된 것 같고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이길 새벽 2시 40분 정도에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토론회가 조금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마 또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또 향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볼 가능성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일정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이후 새벽 한 4시 정도에 또 보면은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이제 또 연설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요 위원들 FOMC 위원들의 좀 연설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목요일 같은 경우도 또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또 추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 여기서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번 주에 연설을 하시는 위원들이 모두 다 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의 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좀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 인물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통화정책 전망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향후 좀 이제 다음 이제 3월 FOMC 회의 때 또 어떤 좀 움직임을 보일지도 예측을 해보는 그런 일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내용은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일정은 어떤 걸 좀 꼽으세요? 그래도 일단 파월 의장이 출연하는 뭐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 토론 요걸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요? 이번 주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수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로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일단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인 세입 데이터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분석가님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뭐 시가총액이나 도미넌스에 네.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네. 뭐 시가총액 상황은 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주봉 마감, 월요일 기준으로 주봉 네네. 마감을 한 거는 일단은 1트릴리언 위로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저희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예. 네, 언급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1트릴리언 위로 올라와야 네네. 시장이 어느 정도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번 상승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시총이 가벼운 알트 종목이라든지 뭐 네. 이런 메이저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 4주째 그런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고 네네. 이번 주봉은 좀 음봉으로 마감이 좀 되었는데 네네. 사실 이 정도의 상승 뒤에 네. 약간의 그런 이제 조정이 발생한 거는 사실 뭐 조정이라고 하기도 조금 이제 민망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약하게 왔고요. 예. 여기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주가와도 비슷하게 네.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만 이제 횡보할 가능성은 좀 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래리를 강하게 이어나가기보다는 네. 잠시 다음 상승 준비를 위해서 네.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은 계속해서 주봉 기준으로 1트릴리언 위로 좀 마감이 되는지 네네.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도미넌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주가의 네.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요. 네네. 이 파란 지금 선이 테더 네네. 도미넌스고요. 네네. 빨간 선이 비트코인 주가입니다. 네네. 이번에 사실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테더 네네.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쐐기형 형태로 이제 네네. 추세를 만들어 나갔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네요.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는 전문가 분들이라면은 네네. 아마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이탈이 나오면서 네. 급락으로 이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6.87% 네. 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가 결국에는 이 6.87% 네. 이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네. 아무래도 조금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는 좀 긍정, 긍정적인 네, 지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쐐기 형태, 네. 상승 쐐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나갔을 때 네.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주가는 하락 쐐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네. 이제 추세 반전형 패턴인 네. 거죠. 상승형 패턴인데 네. 반대로 이제 쐐기형 패턴을 이제 만들면서 강한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비트코인 이게 쐐기 형태가 보통은 이 시작된 지점, 네. 이 고점까지를 목표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다 다다랐다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패턴 관점으로만 네. 본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가상자산 시가총액과 마찬가지로 네. 유사한 이제 추세를 보였죠. 네네. 보였고 사실상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네. 이 가격대 21,500달러 정도 위로 지금 강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네네. 다음 이제 저항은 25,000달러 정도가 네.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지금 25,000달러 돌파가 나오기 전에 지금 먼저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봤을 때 지금 주봉상 고점에서 위아래로 꼬리가 약간 달려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통이 형성된 그런 식의 이제 캔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저점이나 고점에서 이제 발생했을 때는 네네. 뭐 추세 반전형의 좀 시그널을 좀 어느 정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캔들이고 또 이제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네.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걸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네네. 수렴 활동을 통해서 네. 다음 이제 상승 방향을 또 추가적으로 나타낼지 네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조정 파동을 나타낼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네. 아마 21,468달러, 정확히는 21,468달러인데요. 네네. 약 21,000달러 정도로 네네. 해서 네네. 좀 이하로 주봉 마감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요,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환, 그러니까 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다. 강하게 네.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전에는 사실
지금 주봉상 31선이 이렇게 21,000 중반대에 좀 네네.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21,000 중반대 위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한다거나 네네.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음 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어쨌든 25,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냐? 아니면 네. 또 밑으로는 21,000달러 정도 선을 또 강하게 또 내리꽂냐? 네. 뭐 네.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이제 뭐 일단 단기적인 뭐 움직임은 그 정도 방향으로 좀 양방향으로 좀 갈리겠네요, 일단. 네, 일단은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 네. 조정이 나오기 전에 네네. 움직임을 보면요.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 네네.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시그널이 형성이 나타나고 됐네요.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고점은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네네. 반대로 RSI 지표는 네, 고점이 내려가고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낮아지고 네, 있는, 낮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매수 힘이 점점점 소진이 많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때의 매수 힘과 네. 이때의 매수 힘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나고 있다. 그래서 예.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는데 무리가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약세를 조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네. 이 올라오는 동안 이렇게 횡보를 많이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결국에는. 네네. 그래서 지지 구간,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충분히 형성은 또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22,300달러 정도, 네네. 300달러 정도를 이제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네네. 계속해서 23,100달러 정도, 네네. 네, 요거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은 있을 거고요. 네네. 만약에 23,1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다음 추가적으로 얼마나 또 올라가는지도 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네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네. 25,000달러를 급등 형태로 돌파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네, 다시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네. 계속해서 또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25,000달러 돌파하는 움직임은 급등 형태로, 네, 급등을 이런 나와야 한다. 형태, 이런 네네. 형태로 네네. 돌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21,000 또는 21,000 중반 정도에서 조정을 마치고 네. 다음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네.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가님 이제 다음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네.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주요 거시경제 일정이랑 또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지, 또 현재 차트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어느 지점에 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송승재 분석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